안녕하세요. 청계고원 강사 이예원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휘문고 마지막 1학년 시험이 끝이 났지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시험 경향이 어떠했는지 말도 많고 사실은 탈도 많았습니다만, 이런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지 깔끔하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번 기말고사 총평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네 번의 시험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1학년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고 함은 이 상위권 변별력이 충분한 시험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2학기 중간고사 때 킬러 문제가 한 문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틀렸으면은 바로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 시험은 킬러 문제가 두 문제 혹은 많게는 세 문제 정도 나와줘서 충분하게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의 휘문 스타일을 잘 심화시킨 문제가 잘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문학문법 가릴 것 없이 외부 지문을 잘 사용을 하셨고요. 이런 문제를 저는 수능형 문제라고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능형 문제라고 한다면 이 시험장 안에서의 문해력이 중요한 그런 문제를 저는 수능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쉬움은 남지만 저는 선혼술령 4번 역시 이런 수능형 문제 플러스 이 휘문만의 스타일을 정말 잘 반영한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번 이 두 번의 재시험 사태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밑에 목차를 달아놓을 테니 잠깐 스킵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려보자면, 저는요, 이 학교가 이 수능하고 내신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수능하고 내신을 둘 다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긴 합니다만, 이 수능형 내신을 지향하는 거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휘문의 어떤 내신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수능하고 내신이 완전히 똑같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어라고 하는 시험은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매 학기마다 치러지는 이 내신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개념이,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매 분기마다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저는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신의 어떤 기준은 수능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고 교과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원술령 4번이 이 문학이랑 문법, 수능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문학이랑 문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간학문적인 거죠. 이 두 가지 영역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변별력까지도 잘 잡은 문제였다고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절반 이상이 선원술령 4번 10점을 가져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평소에 시험 운영 능력을 너무나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운영을 잘하려면 맨 처음 스텝 1이 뭐냐? 시험지를 맨 처음 받은 다음에 몇 번까지 있는지를 확인해라. 객관식이 몇 번이 있는지, 그리고 선원술령이 우리 학교는 중요하죠.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왔는지. 선운술령 배점을 확인해라. 이거 5초도 안 걸린다. 이거부터 무조건 해라.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이 작업부터 먼저 했고, 선운술령 4번이 10점이 걸려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기에 충분한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고 이제 시간을 계산을 했고, 실제로 시간 투자를 그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10점을 가져온 아이들이었는데, 이 선운술령 4번이 통째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멘붕이 오고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강사 개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잘 했는데 이 점수가 이제 날아간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두 번의 재시험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배워야 할 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재시험, 두 번의 보강이 제가 또 있었고요. 이 두 번의 보강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재시험 일정이 잡힌 이상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보강은 오프라인으로 했고요. 두 번째 보강은 워낙에 급하게 잡힌 보강이었기 때문에 줌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왼쪽에 띄워놨죠. 이런 식으로 줌으로 만나서 제 아이패드 화면 공유해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보강을 했는데요. 이렇게 몇 문제에도 충분하게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들여야지만 오를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요. 다행히도 이 아이들이 참여를 전원이 다 해주었고 수강생 전원이 이번에 이제 다행히 10점 이상 재획득을 하는 결과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들도 분명히 얻어가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내신과 수능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이번 시험은 휘문만의 이 수능형 내신, 수능형 내신이라고 해서 수능이 될 수는 없겠죠. 수능형 내신을 잘 고수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 시험이 그래서 참 성과가 좋았습니다. 저희 반이 성과가 참 좋았는데, 너무 감사한 일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작년 딱 이맘때쯤 저한테 겨울방학 특강으로 들어온 학생 중에서 한 명 빼고 모두가 지금 현재까지도 저한테 남아 있죠. 그리고 현재 수강생의 90% 이상이 시험을 총 4번의 시험 중에서 3번 이상을 재등록해 준 학생입니다. 이거는요, 이 대치동이라고 하는 정말 철저하게 너무 좋은 선생님들 계시고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이런 대치동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이 밑에 있는 어떤 데이터보다도 이 첫 번째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동기부여가 됐고 저한테 많은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거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과들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성과가 제가 무슨 마법을 부려서가 아니라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요, 어머님들, 이 언어이지 않습니까? 언어는 물론 영어 과목도 있습니다만, 이 언어 중에서 모국어로 치러지는 시험의 특징은요, 이 선생의 이 뇌를, 어떤 환경을 그대로 복사해야지만 이 실력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오르기도 어려운 과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시험이 8주라고 하는 긴 시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랑 저의 아이들한테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 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제 수강생 35% 넘게 객관식 감점이 한 문제가 이번에 3점 혹은 3.5점이었죠? 객관식 감점 3.5점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성과지요. 이게 1학기 중간 대비 원래 잘한 학생이 계속 잘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원래 잘한 학생은 계속 잘하게 제가 만들었고요. 1학기 중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만큼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성장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이 또 느껴지고요. 일례로 수강생 A는요, 2학기 중간이 이번 기말보다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점수가 2학기 중간 때는 70점이었는데 2학기 기말에는 97점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 학생들 혹은 이거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충분하게 성장을 보여준 학생들이 있어서 참 기쁘기도 한데 동시에 제 기대만큼 오르지 못한 학생한테는 제가 엄청난 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또 저를 계속 믿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이 강사 좀 오버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아이들을 올려주고 싶어요. 이 아이들의 어떤 성적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성장을 너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방학 때 한 번 더 칼을 갈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가 살피면서 무조건 성장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좀 임해 보겠습니다. 수강생의 90% 이상이 서술형 감점 3점 이내로 들어왔고요. 저는요, 항상 그 휘문에서 수능형 문제다. 이번에 어렵게 나올 거다 하면은 항상 기뻐했거든요. 자신 있어 했거든요. 이유가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저한테는 무조건 기회였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한테는요.
예를 들면 이번에 휘문에서 2학년 제가 계속 하고 있기도 하죠. 이번 휘문 2학년 전교 1등으로 제가 국어를 만든 것도 이 휘문 시험이 2학년 지금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 상승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쉬운 시험으로 문제가 나왔더라면 이 학생 전교 1등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 한번 하면은 쭈르륵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선원순영 4번 날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변별력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꽤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성적 폭이 잘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갑자기 이게 주어진 어떤 결과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결과가 이제 나온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형 문제, 어려운 문제, 이거 내신 학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제 제 어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선생님, 제가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내신을 챙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2학년 올라가서는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지금 뭐 1점대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수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데요. 저 그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어머님, 애초에 내신하고 수능 분리 안 하려고 휘문 보내신 거 아닌가요? 저는 어머님께 다시 반문을 드려요. 제가 2번 이제 기출이거든요. 오른쪽이 휘문고 2번 14번. 제가 킬러 문제라고 말씀드린 14번, 16번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거예요. 한 문제 틀린 아이들은요. 14번 선지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학교 문제가 수능형 문제입니다. 수능의 출제 원리를 많이 닮아 있고 또 그 수능형 문제의 모사를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수능하고 내신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를 잘 내십니다. 예를 들면 이 킬러 문제가 이렇게 세미콜론이 들어있죠. 이 세미콜론이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 본문에서의 내용을 직접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이 예를 들면 덤덤히 뭐 울었다 이거를 인용을 한 거면 이 줄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그 부분으로 본문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고맥락 독해를 해내야지만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맥락 독해라고 한다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의 인과관계,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독해를 저는 고맥락 독해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장에 가장 가까운 수능이었던 2025학년도 수능국어 30번에도 똑같은 출제 원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소설에서 30번 문제였는데요. 똑같이 세미콜론 나오면서 이 고맥락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수능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이런 식으로 수능형 문제의 어떤 원리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아이들도 계속해서 이 내신에서도 성적이 오르고 있고 모의고사 역시도 충분히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쁘지 않게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데리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3학년에 올라가게 되죠. 이 학생들도 따로 다른 커리를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오르니까 수능도 같이 올라요. 이제 이 내신 오른 학생들 맨 처음에 모의고사 3등급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100분율 99% 받고요. 1등급은 들어오는 학생들이 됐어요. 이게 이 휘문의 이 코스워크를 충실하게 따라가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의고사가 덩달아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우리 휘문만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너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2학년 코스워크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를 중점으로 두시고 이번 겨울방학 계획을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성과가 어떻게 좋을 수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요. 당연하게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엄선한 문제들 또 제가 문제를 직접 제작하기로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번 모의고사도 제작한 문제가 반절이 넘을 만큼 제가 이 휘물만의 스타일을 반영한 제작 문제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이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이 문제를 낸 출제자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어머니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적인 어떤 세계관을 복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이제는 제 말투를 닮아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아이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문학에서 얘들아 이 2번 선지의 이 멘트는 받아볼 수 있어 없어 이거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이 워딩이 사전적인 이 뜻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마음이 뭔가 불편한 상태를 내적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의 맥락에서 혹은 이 현대시의 맥락에서 이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볼 수 있냐 없냐의 영역은 철저히 맥락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 한 번의 코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와 같이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받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갑자기 네. 네. 강아지가 지금 잠깐 학원에 와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맥락 독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받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이 언어 습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지요. 자, 이 언어 습관까지도 갈 만큼 이 강사랑 밀착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경험이 저는 국어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1학년, 2학년 때 이러한 질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토론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저랑 충분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모의고사를 총 6번을 봤어요, 어머님들. 50분짜리 풀 모의고사를요, 총 6번을 봤고요. 그 6번의 모의고사가 아이들한테 너무 도움이 됐다고 모든 수강생들이 답을 할 만큼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에 저도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 시험 직후 아이들이 이제 많이 멘탈이 속된 말로 털리거든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망했는데 본 시험도 망할 건가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아이들 멘탈 잘 잡아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시험 직후 학생 약점을 공략을 해서 1대1 피드백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가 이 시험을 틀린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가 중요해라고 하면서 오답을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철저히 시켰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또 잘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가 하면 한 명 한 명이 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약점을 잘 캐치하는 게 제가 가진 강사로서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뭐 한 번 봐서 될 게 아니고 이 학생이랑 충분하게 이몇 주의 호흡을 거친 다음에 이제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약점을 야,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직접 출제한 시험을 놓고 피드백 과정을 충분하게 거쳤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수능형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멘탈이 막 털렸다. 선생님 너무 당황했다. 이런 학생들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번 모의고사, 충분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실력이 길러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수강생 전원이 주중 클리닉에 자발적으로 전원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모든 주차를 다 막론하고요. 자, 이게 어머님들 아이들이 주중 클리닉 당연히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아닌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사가 이제 와라, 클리닉 와라 한다고 아이들 절대 안 와요. 왜냐면 다른 과목 할 것들도 너무 많고요. 클리닉에서 그냥 문제 풀이만 하고 오는 거야. 이거 알게 되면은 아이들이 쏙쏙 빠져요. 근데 이 클리닉을 제가 얼만큼 정성 들여서 한 명 한 명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오면 내가 손해인 거구나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막 협박하지 않습니다. 휘문 아이들은요. 그냥 이번에 너 미리 시간만 정하고 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옵니다. 테스트, 제가 매주 매주 테스트 보는 거 아시죠? 테스트 커트라인 이상으로 올라온 학생들도 선생님 저 이번에 뭐 목요일 6시에 올게요. 약속 잡고 가요.
그만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 클리닉 오는 거 너무 싫어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약속 잡고 올 만큼 자발적 클리닉 참여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게 제가 휘문반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1년 동안 학습 동기랑 열기가 진짜 좋았던 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1학년 끝나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반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모의 기말고사 샘플이고요. 총 6회로 치러졌었는데 샘플은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이번 휘문 시험지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그 시험지에서 이제 문법도 제가 수능용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법은 그냥 암기 시험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왼쪽처럼 이 처음 보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아는 개념을 결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능형 문제가 우리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예견을 하고 아이들한테 제가 마지막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카톡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08년도 수능부터 2024학년도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수능 다 검토했어. 정말 다 검토했거든요. 모든 평가원 모의고사, 모든 교육청 모의고사 다 검토해서 수능형 문법의 모든 유형을 아이들한테 경험을 다 시켜줬어요. 저는요, 이 국어라고 하는 시험은 이 언어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시험이잖아요. 아이들이 기가 눌리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력 발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확신은요, 강사가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6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또 매주 매주 테스트를 봤잖아. 내가 장담컨대 너네가 처음 보는 유형은 없을 거야. 나 진짜 장담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강사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아니까 그 순간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충분히 대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시험이 워낙 변수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 꽉 잡고 자기 실력 잘 발휘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손필기 자료도 당연하게도 직보 때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총동원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점수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봐주십사 하고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고요. 아, 그렇다면 이제 겨울방학 학습 전에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될 것인가? 제가 이 학교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녹여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이제 순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총 9주 특강으로 예견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우리 국어 모의고사도 그렇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이 범위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비문학, 문학, 문법 중에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불안들 하십니다. 근데 강사가 해야 될 역할은요.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는 문학에서 뭘 해야 될지, 문법에서는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좁혀주는 게 저는 강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목표를 잡고, 이번 겨울방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기존에 알고 있던 학생, 혹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생, 개인 면담해서 충분하게 방학 목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고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휘문 내신으로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학년 1학기는 문학이고요. 2학년 2학기는 비문학입니다. 근데 비문학이라고 해서 문학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요. 교과서 안 쓰세요. 거의 안 쓰시고요.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실제 기출문제 가져오십니다. 그 기출문제로 수업을 하시고 기출문제로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수능하고 내신의 격차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문만의 그런 창의적인 문제들 있죠. 간학문적인 문제들은 유지가 되니까 상위권 변별력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느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고전 문학을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필수 고전 문학으로 뼈대를 잡되 작품, 트렌디한 작품들로 살을 붙이는 것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년 그리고 올해 나온 EBS에 빈도가 높게 실려 있는 작품들 위주로 또 저희 겨울 특강은 매주 매주 이감 모의고사 주간지가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트렌드도 같이 챙겨야지 이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양치기는 아직은 일러요. 문학은 이제 약간 양치기에 들어갈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문학은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양치기를 한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대신에 질 좋은 제시문으로 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험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1학년 동안 비문학을, 물론 저는 특강 때마다 비문학 특강을 깔아놓긴 했습니다만, 1학년 때는 비문학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험을 많이들 못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2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서 비문학을 이제 질적으로 깊이 있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교재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3 평가원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교재 구성을 또 해놓은 바가 있고 아이들하고 제가 노트 검사까지도 이번 방학 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노트, 남자아이들이 이 노트 정리 참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 정리 아이들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까지 한 명 한 명 할 예정이고요. 타임어택 훈련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휘문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타임어택 훈련이 꽤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타임어택 문제가 정말 이제 너무나도 심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타임어택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계속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타임어택 훈련에 있어서 학생별로 시간이 지연되는 요소가 뭐가 있을지 이 전문가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그 지점을 공략해야지 타임어택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비문학 뭐 10분 이내로 푸는 방법 혹은 문학 뭐 30분 이내로 푸는 방법 이런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저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시간 지연 요소를 이번 방학 때에 마음을 잡고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공략을 하는 걸로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성적폭이 제 생각보다 충분하게 오르지 어머님들은 저한테 선생님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은 이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를 믿어만 주신다면 도끼를 또 품고 정말 칼을 갈고 이번 겨울방학 9주 동안 타이트하게 아이들 관리해 가면서 제가 원래 잘하던 그런 부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아이들 성적 오를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꽤 있었어서 아마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